마스크를 쓴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중 누가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눈 주위 피부가 초록색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앨리스, 베스, 시시와 다이애나는 새 비디오 게임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어요. 앨리스와 베스는 시시 사이에 서 있어요. 시시는 두 사람 앞에 있고 다이애나는 그녀 앞에 서 있어요. 소녀들이 어느 순서로 서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명이 있죠? 만약 시시가 두 사람 앞에 서 있고 다이애나가 시시 앞에 서 있다면 다이애나가 첫 번째고 시시가 두 번째일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가 베시와 시시 사이에 서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앨리스고 마지막 사람이 베스예요.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중 6명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7명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만약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외국어 하나를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둘 다 배우나요? 6 더하기 7은 13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10명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3명이 두 언어를 다 배우는 학생들이죠. 경찰관이 도시 주변에서 강도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범인이 병원을 향해 뛰어가 사라졌어요. 경찰관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을 보았어요. 그중 한 명은 틀림없이 의사인 척하는 강도일 거예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신발을 보세요. 더럽죠? 닦아내거나 갈아 신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태아는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이 꺼졌어요. 서둘러야 해서 불이 다시 켜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양말과 부츠만 신으면 됐었죠. 태아는 검은색, 흰색, 그리고 회색 세 가지 다른 색의 양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색의 양말이어도 상관없지만 같은 색의 양말이 2개 필요했어요. 적어도 맞는 한 켤레가 나오려면 몇 개의 양말을 챙겨야 할까요? 네 개만 있으면 돼요. 처음 세 가지가 다른 색일지 몰라도 네 번째는 검은색, 흰색 또는 회색으로 다른 색 중 하나와 일치할 거예요. 데비는 한 달 중 짝수 날에만 목욕해요. 그는 1년에 몇 번 목욕을 할까요?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은 30일 또는 31일이 있어요. 매달 짝수날은 15번 있어요. 그러니까 15에 11을 곱해요. 2월은 28일 아니면 29일이 있으니 어느 경우든 짝수일은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4를 더해줘요. 데비는 1년에 총 179번 목욕을 해요. 월요일 이른 아침이에요. 윌리엄과 다니엘은 둘 다 차를 타고 일하러 가요. 누가 잘못하고 있죠? 다니엘이요. 보세요.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해서 운전하고 있어요. 캐시와 폰도 급해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고 있어요. 캐시는 인터뷰에 늦었고 폰은 병원에 급하게 가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은 규칙을 어기고 있나요? 폰이요. 둘 다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해서 운전하고 있지만 폰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어요. 캐스피언과 델라니는 여름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델라니의 생일이거든요. 캐스피언은 요리를 하고 있고 델라니는 장식하느라 바빠요. 누가 별로 똑똑하지 않은가요? 캐스피언이요. 고기를 햇볕에 놔둬서 요리하는 동안 서서히 상하고 있어요. 에벌리와 브리짓은 자매고 둘 다 오늘 밤 데이트를 하러 가요. 둘 다 테니스를 쳐서 부모님께 연습하러 간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더 못하나요?
브리짓이요. 둘 다 연습하기엔 너무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에벌린은 가방과 장비를 챙겼어요. 부모님은 아마 그녀가 나중에 갈아입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브리짓은 테니스 라켓도 없네요. 넬리와 제네시스는 집 창문을 닫고 있어요. 둘 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꽤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누가 더 위험한 상황인가요? 제네시스요. 더 높은 층에서 창문을 닫고 있어요. 이스터는 딸을 친구의 생일 파티에 못 가게 했어요. 대신 숙제를 하라고 했죠. 카리나의 딸도 침실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했어요. 영화관에 가는 대신 말이죠. 20대들은 7시에 저녁을 먹으러 내려왔어요. 누구의 딸이 집을 몰래 빠져나갔을까요? 이스턴의 딸이요. 비가 오고 있고 머리가 젖어 있어요. 밖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에스메는 숲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돌아갈 길을 찾으려 했지만 대신 마녀의 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는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고 마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무슨 수학 문제로 바빴고 에스메를 위한 수수께끼를 냈어요. 만약 그걸 풀면 그녀는 풀려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에스메는 영원히 마녀와 함께 살면서 수학을 풀어야 할 거예요. 더하기와 빼기만을 이용해 이 방정식을 옳게 만들어야 해요. 도와줄 수 있나요? 빼기를 4번만 하면 돼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평행 우주에서 사람들은 놀고 사탕 먹는 것만이 허용돼요. 아무도 그곳에선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죠. 렐린 부인은 클럽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의 3 딸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죠. 한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엘리는 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친구들과 밖에 있었다고 했어요. 에바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케이크 먹는 거 빼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렐린 부인은 자신의 딸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딸은 사실 하루 종일 공부만 했었죠. 누구일까요? 한나예요. 그녀의 책상을 자세히 보세요. 교과서와 연습책이 펼쳐져 있어요. 만약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진 않았겠죠? 엠말리는 화학시험에서 A를 받고 싶어 해요. 안타깝게도 교수님은 그녀가 풀지 못할 과제를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그녀가 생각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내겐 딸이 3명 있네. 갈리오페가 지금의 레인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피닉스보다 지금 레인은 나이가 2배 더 많다. 누가 나의 큰딸이고 막내인가? 엠말린이 수수께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레이는 피닉스와 칼리오페보다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칼리오페가 같은 나이가 될 거고 피닉스는 그것의 절반 나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칼리오페가 둘째고 피닉스가 막내예요. 4명의 친구가 이웃 도시로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관이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누가 운전을 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관은 차를 조사했어요.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나요? 금발 소녀가 운전자예요. 봐요, 운전석에 스웨터가 있어요. 자켓이나 스웨터를 입지 않은 건 그녀뿐이니까 이건 그녀의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봅시다. 여기 공과 컵 3개가 있어요. 여기 공을 가운데 컵에 넣을게요. 여러분이 할 일은 공을 보고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준비됐죠? 고! 자, 그럼 공은 어디에 있죠?
봐요, 여기 있어요. 맞췄나요? 좋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컵이 4개 있는데 더 빨리 움직여 볼게요. 공을 바로 여기에 둘게요. 잘 보세요. 그럼 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컵 안에 있어요. 이제 더 어렵게 했는데도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컵 5개, 전보다 더 빠르게. 자, 가요. 그럼 이제 공은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 있어요. 맞췄다면 여러분 완전 존경합니다. 로렌스 부인에겐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중 3명은 딸이에요. 케네디, 오로라, 그리고 세레니티. 그리고 1명은 아들 에버렛이에요. 13살, 16살, 20살, 그리고 21살이죠. 막내가 여자아이고 케네디가 에버렛보다 나이가 많고 케네디와 오로라의 나이를 합친 걸 3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들이 각각 몇 살인지 맞춰보세요. 3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단 2개뿐이에요. 13과 20, 그리고 16과 20. 케네디가 에버렛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에버렛은 장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건 세레니티입니다. 막내가 여자이므로 케네디는 될 수 없으니 막내는 오로라네요. 오로라가 13살, 이 경우 케네디가 20살, 에버렛이 16살이에요. 루이스 부인은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고 딸 중 1명이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치우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부인이 위층으로 올라가 세 딸 모두 숙제 중인 걸 보았어요. 애비, 루비, 니콜은 어질러 놓은 걸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루이스 부인은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었죠. 여러분은요? 부엌을 주의 깊게 보세요. 칼 오른쪽에 버터가 약간 있는데 이건 샌드위치를 만든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루이스 부인에겐 왼손잡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니콜이에요. 6 형제들, 잉그램, 레갈라, 코로나, 아그날, 아르두모, 그리고 모드나가 마법학교를 설립했어요. 한 쌍의 형제자매가 설립한 학교의 기숙사는 리메스, 메들로, 그리고 다모라였어요. 각 기숙사는 형제자매에 의해 세워졌고 코로나와 레갈라는 리메스와 메들로를 설립했어요. 하지만 꼭 이 순서는 아니에요. 잉그램과 아르두모는 메들로와 다모라를 설립했으며 하지만 꼭 이 순서는 아니에요. 아그날과 레갈라는 같은 기숙사를 설립했어요. 누가 각 기숙사를 설립했나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볼게요. 각각 메들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레갈라는 자매예요. 그 뜻은 이 중 누가 메들로를 설립했던 간에 이 기숙사에는 자매 설립자가 이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메들로가 아르두모에 의해 설립됐단 걸 의미해요. 이 경우 잉그램의 설립자는 다모라예요. 아그날은 레갈라와 함께 그 기숙사를 세웠죠. 그러니까 잉그램과 함께 다모라를 설립한 사람은 모드나겠네요. 그러면 리메스는 아그날과 레갈라가 설립했고 코로나와 아르두모가 메들로를 설립했어요. 이 이름들 멋지네요.